결국은 그 습관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만든 습관이 하는 것이다. 저 이 말 듣고 맞아 하면서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였거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한 팀이 돼야 돼요.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의지 불끈 잡고 스스로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유혹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태해지기 마련이고요. 무조건 그냥 해. 이 시간만큼은 열심히 하는 시간이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약속하자. 꼭 이 시간만큼은 정해진 이것들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우리 약속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하고서 무조건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 안에도 무언가가 축적이 되겠죠. 그 힘이 나중에는 정말 큰 무기가 된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정해진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공부 스케줄들을 짜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쉬자. 오늘 너 지쳤으니까가 아니라 책찍질하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해나가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같이 해나가는 좋은 친구 있으면 더 좋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그게 좀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도 같이 한 팀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 주셔가지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힘들어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 어떤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마다 채찍질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정했어요. 그럼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앉아있도록. 앉아있는 게 힘들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앉아있자. 선생님 말씀 집중해 나가고 책을 들여다보는 거 이것 또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무조건 우리 한번 집중해 보자.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 소통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우리 노력해 보자. 글 써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한 줄도 쓰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한번 써 나가 보자. 어떻게든 써 나가 보자.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함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매일 이렇게 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정말 일상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돼서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냥 자신감이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습관 쌓기 자체가 많은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게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야. 약속을 아이에게 가르쳐 나갈 수 있고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 스스로가 좀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나 안 할래. 포기가 아니라 끈기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약속도, 절제도, 인내도, 끈기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시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시 내리면서 이렇게 해. 지시로서 절대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시키는 것만 해 나가는 아이로 길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시간이란 말이에요.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러면 자리에 앉아야지 하면 그때 이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노트 펼쳐야지 하면 그때 이제 노트 꺼내고, 연필 없어 하면 그때 이제 필통에서 연필 꺼내고 지시에 길들여진 아이들인 거예요. 공부할 시간 하면은 아이들은 생각을 갖고서 공부할 시간이네. 공부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자리에 앉고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노트 책 꺼내고 공부할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공부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선생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켜서만 해온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시켰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성을 갖고서 무언가를 해 나가도록. 아, 지금 공부할 시간이니까 노트 준비해야지. 연필 꺼내고, 자,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책 꺼내, 연필 꺼내 하기 전에 탁탁탁탁 장착이 돼가지고 몸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게, 이런 게 바로 좋은 습관이 자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기에 스스로 지금 공부할 시간 하면은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뭐 해요? 선생님 다음에 뭐 해요가 아니라 공부할 시간 하면서 이제 내가 반짝이면서 뭘 해야 되지? 집중해야지 하고 자세부터가 달라지게, 그렇게 무언가가 나와줬을 때 그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습관 얘기하면은 또 숙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가에 있을 때 곳곳이 다 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들이 다 눈에 띄기 마련이죠. 보이는 게 아이들이 영어학원 끝나면 이제 수학학원 끝나면 논술학원 하면서 바쁘게 움직여 가는데, 그 중간 과정들을 보면은 수학학원 가기 전에 한 곳에서 모이는 곳이 있어요. 약속이나 한 듯 모이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숙제 잘하는 친구들을 잡고서 그 노트를 빌리거나 어떤 문제집을 빌려가지고 숙제를 베끼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집에서 또한 잘 공부를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숙제라는 걸 내죠.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거를 좀 나름대로 복습하고 예습하고 공부해 나가라는 차원에서 숙제를 내는데, 이게 또 시키는 것에 길들여진 친구들의 어떤 유형으로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숙제를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반짝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숙제 다 한 친구들 거를 베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죠. 정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숙제 베끼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또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숙제는 내지 않고 따로 수업 시간에 자주자주 질문을 한다거나 발표하기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문제 풀기 숙제를 의미 없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앞에서 이거를 설명하게끔, 발표를 어느 만큼 잘해 나가느냐, 그런 곳에 더 집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책을 부여잡고 더 적극성을 갖고 읽고, 텍스트를 더 적극성을 갖고 바라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해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발표도 잘하고 보통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눈에 띄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 나가는 거야?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만 예전부터 수학 시간에 수학학원에서 수학 문제 풀 때마다 발표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해오는 공부 방법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처스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정승재 이 강사님께서 그런 공부법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와, 이렇게가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칠판 안에다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선생님에게 설명해 주듯이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보내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맞아, 저 방법이야 그랬거든요. 그냥 의미 없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라,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잘 알고 있는지 설명하게 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께서 너 이런 부분들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티처스에서 또 어떤 다른 학생 같은 경우도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확인을 하는데 그럼 엄마에게 이 문제 한번 설명해봐 했더니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 뒤에 답지 보면서 풀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자리 잡는다고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는 시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 것, 여기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서서도 얘기했죠. 친구들이 그냥 건성건성 뒤에 해답지 보면서 풀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는 친구들이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늘 엄마와 학생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와 학생은 한 몸이 되고 엄마와 선생님은 한 몸이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적극성을 갖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럼 공부해야지. 그렇게 적극성을 갖도록 분명히 이거 나중에 엄마가 물어볼 거야. 해답지 베껴서는 안 돼. 제대로 고민해야지. 고민해서 문제 풀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적극성을 갖고 늘 주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습관의 힘을 키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키워줬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실력이 됩니다. 좋은 습관 만들어주기, 그 습관이 내 아이의 재능이 되고 그게 탁월함으로 자리하게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